예제 12번 입자의 침강 속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독립 입자의 자유 침강을 스톡스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수온이 20도이고 평균 입경이 0.1mm인 유기물 입자가 있는데 이 입자의 비중을 1.3으로 가정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입자의 평균 침강 속도, 최종 속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물에 응집제를 투입하여 입자를 서로 뭉치게 합니다. 즉 응집을 시키는데 평균 입경이 1.0mm로 입경이 10배가 되도록 블록화 시켰을 때의 침강 속도를 구하고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수온은 점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20도씨인 물의 점성계수를 찾아보면 뮤는 1.0 곱하기 10-3승 뉴턴 세크 퍼 미터 제곱이 됩니다. 첫 번째로 직경이 0.1mm인 입자의 경우 스톡스 공식을 적용하면 VS는 18뮤 분의 G ρS 마이너스 ρL 곱하기 DS의 제곱이 됩니다. 모든 단위를 MKS 즉 미터 킬로그램 세크 단위로 통일하여 대입하면 VS는 18 곱하기 1.0 곱하기 10-3승 분의 9.8 곱하기 입자의 밀도 1300 마이너스 물의 밀도 1000 곱하기 입자의 지름 즉 0.1 곱하기 10-3승의 제곱을 하면 VS는 0.0016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즉, 이 0.1mm인 작은 입자의 침강 속도는 초속 1.6mm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계산을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먼저 우리가 스톡스 공식을 적용한 것이 맞는지 레이놀즈 값을 체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레이놀즈 수는 뮤 분의 VS, DS, ρL이 됩니다. 즉, 대입하면 1.0 곱하기 10-3승분의 0.0016 곱하기 0.1 곱하기 10-3승 곱하기 물의 밀도 1000을 곱하면 0.163이 됩니다. 따라서 레이놀즈 값이 0.5보다 작으므로 스톡스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때의 침강 속도는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자의 지름이 1mm인 경우입니다. 앞의 지름 0.1mm인 경우보다 길이가 10배 증가한 경우입니다. 지름이 10배가 되면 부피는 10-3승이므로 부피는 1000배가 됩니다. 즉 0.1mm인 입자 1000개가 모여서 1mm인 입자 1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름 1mm인 경우에 침강 속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스톡스 공식을 적용하면 침강 속도 VS는 입자 크기의 제곱에 비례하고 지금 길이가 10배로 증가하였으므로 속도는 100배 증가합니다. 즉 침강 속도 VS는 이 경우 0.16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다시 레이놀즈 수를 계산하여 보면 레이놀즈 수는 163이 되며 따라서 스톡스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납니다. 따라서 다른 식을 적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레이놀즈 넘버가 163으로 계산되었으므로 알렌 영역에 속하고 알렌 공식을 대입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렌식은 이와 같습니다. 앞 페이지에 있는 식입니다. 이 식에 각각의 변수 값들을 대입하고 침강 속도를 계산하면 이제 침강 속도는 0.03m/s로 아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레이놀즈 값을 계산해 보면 이때 레이놀즈 값은 3이 되어 다시 163보다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침강 속도 VS는 R1 값에 영향을 미치고 R1 값은 다시
VS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 계산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앞에서 유도했던 뉴턴의 저항계수식을 곧바로 적용합니다. 즉, 침강속도 VS는 앞에서 유도한 바와 같이 CD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CD는 레이놀드 넘버 R2의 함수입니다. 그런데 레이놀드 넘버는 침강속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VS의 함수입니다. 즉, VS를 알아야 R2를 알 수 있고, R2를 알아야 CD를 알 수 있으며, CD를 알아야 다시 VS를 알 수 있는, 이렇게 서로 연관된 미지수가 3개이고 식이 3개인 연립방정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 식을 모두 만족하는 변수 값들을 찾으면 됩니다. 이 세 개의 연립방정식은 비선형이기 때문에 변수를 소거하여 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치해법과 같은 반복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즉, 반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문의 초기값을 가정하고 식에 대입한 후 얻어진 값을 재대입하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가정했던 값과 새로 도출된 값이 같아질 때까지 계산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한 VS 값을 가정하여 3번식에 대입하면 RE 값이 새로 얻어집니다. 그 다음 이 얻어진 RE 값을 2번식에 대입하면 CD가 얻어지고, 이 CD 값을 다시 1번식에 대입하면 VS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정했던 VS 값과 계산 결과로 얻어진 VS 값이 같아지면 이 VS가 이 세 식을 모두 만족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된 값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맞을 수는 없고, 이 새로 얻어진 값을 다시 3번식에 대입하여 3번, 2번, 1번식으로 계산을 계속 반복해가며 서로 같은 값이 될 때까지 계산을 해나가는 방법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VS를 1m/s를 가정합니다. 입자의 침강 속도가 물속에서 초속 1m는 다소 비현실적인 속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초기값으로 1을 가정하고 나머지 변수값들은 알기 때문에 1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RE 값은 998이 얻어집니다. RE 대신에 998을 대입하고 CD를 계산하면 CD는 0.46이 되고, 이 CD를 1번식에 대입하고 다른 변수값을 대입하면 VS는 0.092가 됩니다. 처음 가정했던 값과 새로 나온 값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다시 반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0.092를 3번식에 다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3번식의 VS 대신에 0.092를 대입하면 RE가 얻어지는데, 새로 얻어진 RE는 91.8이 됩니다. 다시 이 RE 값을 2번식에 대입하여 CD를 구하고, 이 얻어진 CD를 다시 1번식에 구하여 값을 계산해 보면 두 번째 스텝에서 VS는 0.066이 되고, 초기값에서 첫 번째 값, 두 번째 수렴값이 점점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산을 허용오차 이내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5번째 스텝 만에 VS는 0.059가 얻어지고, 이때 레이놀드 값은 58.9, CD는 1.139가 얻어져서 세 개의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해가 이렇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에서 입자의 지름이 1mm가 되었을 때 그때의 입자의 침강 속도는 대략 0.059m/s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영역은 뉴턴 영역도 아니고 스톡스 영역도 아니며 알렌 영역인데, 알렌 영역의 계산을 공식이 아닌 뉴턴 공식으로 바로 계산한 것입니다.
물 속에서의 증강 속도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서의 입자의 증강 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와 같이 기온이 15도씨인 공기 중에서 물체의 이동 속도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15도씨인 공기의 점성계수가 주어졌고 공기의 밀도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총알이 공중에서 자유낙하했을 때 그 총알의 지름을 알고 있다면 이 총알이 자유낙하했을 때의 최종 속도, 종말 속도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재미삼아 풀어보기 바랍니다.